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본 적 있나요? 매일 마주치는 평범한 동네 어른이 사실은 상상도 못할 과거를 품은 전설이라면요. 서울 외곽 낡은 구멍가게에 잃은 노인. 아이들에게 과자를 덤으로 챙겨주던 그 사람은 누구도 모르는 사이 조용히 자신의 힘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 그가 다시 움직인 날, 온 동네가 뒤집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는 폭력과 마주했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위협받는 순간 참겠습니까? 맞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골목 소동이 아닙니다. 묻지마 관광으로 시작된 폭력, 숨겨진 정체의 폭로, 그리고 동네가 배운 용기의 의미. 끝까지 보시면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하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좁은 골목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있는 상가들 사이에 작은 구멍가게와 맞은편 꽃가게가 마주보고 있었다.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한 곳이었다. 아침이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고, 저녁이면 가로등 불빛 아래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스며들었다.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박영수는 70을 훌쩍 넘겼지만 허리는 곱고 걸음은 반듯했다. 진열대에는 손때 묻은 과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아이들이 찾아오면 그는 언제나 덤을 얹어주곤 했다. 자, 여기 하나 더.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 주민들은 그를 단순히 박 아저씨라고 불렀다. 평범한 동네의 평범한 가게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맞은편 꽃가게 봄정원의 손글씨 간판은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다. 가게 주인 아주머니는 매일 화분을 닦고 생활을 다듬으며 소박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녀의 조용한 손길을 따라 골목을 지나는 바람이 장미와 라넨큘러스 향을 실어 날랐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은 묘한 정서가 흐르고 있었다. 매일 아침 서로 건네는 인사, 때로는 꽃가게 앞을 지나갈 때 잠시 걸음을 늦추는 박영수, 무거운 화분을 혼자 옮기다 힘들어할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의 도움. 하지만 둘 다 나이 든 어른답게 이런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박영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가게 한편에 걸린 오래된 흑백 사진들,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누구도 그것에 주목하지 않았다.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 있었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다. 라디오에서는 옛 가요가 잔잔하게 흘러나왔고, 박영수는 진열대를 정리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꽃가게에서는 아주머니가 새로 들어온 화분들을 정리하느라 분주했다. 해질 무렵 꽃가게 아주머니가 무거운 화분을 들고 나오다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그 순간 박영수가 재빨리 골목을 건너 화분을 받쳐들었다. 조심하셔야지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아, 고맙습니다. 늘 혼자 하다 보니 무게를 가늠 못했네요. 아주머니의 얼굴에 미안함이 스쳤다. 두 사람의 손이 화분 위에서 잠깐 겹쳤다. 라디오의 잔잔한 선율과 꽃향기가 순간 겹치며 골목에 미세한 온기가 번졌다. 그 따뜻함을 모른 척하듯 둘은 거의 동시에 손을 뗐다. 여기다 두시죠. 햇빛이 잘 드니까. 박영수가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박 아저씨 덕분에 오늘도 큰일 면했네요.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평범한 동네, 평범한 두 사람의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저녁 이 골목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이었다. 해가 저물어 골목이 붉은 빛으로 물들고 가게들이 하나둘 셔터를 내릴 준비를 할 때였다. 갑작스러운 굉음이 평화로운 골목을 가로질렀다. 오토바이 세 대가 골목 입구를 비집고 들어서며 귀청이 터질 듯한 소음을 만들어냈다. 검은 헬멧을 쓴 청년 3명이 과장된 제스처를 하며 행인들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들은 벽을 발로 차고 욕설을 던지며 골목을 어지럽혔다. 여기서 찍자. 조회수 바로 터진다. 그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카메라가 켜지고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번졌다. 이들의 목적은 명확했다.
소위 묻지마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히며 조회수를 얻는 것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놀라 피하기 시작했다.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청년이 꽃가게 앞 커다란 화분을 향해 발길질을 올렸다. 바로 그 순간 박영수가 화분을 낚아채듯 붙들고 꽃가게 아주머니의 팔을 받쳤다. 둘이 함께 중심을 잡았다. 괜찮으세요? 박영수가 조용히 물었다. 내 덕분에요.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짧은 정적 속에서 장미향이 스쳤다. 하지만 이 순간의 평화도 잠깐이었다. 야, 늙은이. 쇼는 됐고 비켜. 청년 중 한 명이 박영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다. 피가 날 만큼 새지는 않았지만 모욕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흔들렸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젊고 건장한 청년 3명을 상대로 일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박영수는 조용히 어깨를 고쳐 세웠다. 사람 다니는 골목입니다. 그만하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뭐라고? 재미없게 굴지 마시라니까. 청년이 비웃었다. 카메라가 줌인되고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다.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에는 자극적인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영상은 더 자극적이어야 했다. 꽃가게 아주머니가 화분 뒤로 아이처럼 숨었다. 박영수는 그녀를 한 차례 흘깃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세요.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구멍가게 진열대가 발에 차여 흔들리며 과자 봉지들이 바닥에 쏟아졌다. 동전통이 날아가 쨍그랑하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청년 중 한 명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외쳤다. 오늘 콘텐츠는 묻지마 관광. 이 늙은 알바생 반응 보자. 실시간 스트리밍을 보던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댓글창에는 너무한다. 신고해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왔지만 현장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말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 골목 아래쪽에서 가방을 맨 아이가 달려왔다. 박영수의 손주였다. 할아버지. 아이가 밝게 외쳤다. 하지만 청년 중 한 명이 아이의 어깨를 밀쳤다. 아이는 바닥에 손을 짚으며 휘청거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조용하던 박영수의 눈빛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빛의 결이 완전히 달라졌다. 꽃가게 아주머니가 숨을 삼키며 아저씨하고 작게 불렀다. 박영수는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짧게 물었다. 다쳤냐? 아이가 고개를 젓자 그는 아이에게 뒤로 물러서라 손짓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다. 이때부터 박영수에게서 완전히 다른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70세 노인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압박감이었다. 그만하려면 지금이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공기가 아주 조금 가라앉았다. 주변 사람들도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청년들도 순간 멈칫했지만 이미 라이브 스트리밍이 시작된 상황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뭐야, 이 영감이? 무서워서 떨고 있네. 한 청년이 비웃었지만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달랐다. 화면 너머로도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을 감지하고 있었다. 첫 번째 청년이 주먹을 휘둘렀다. 아니, 그렇게 보였다. 하지만 찰나의 순간에 손목의 각도가 꺾이고 관절이 잠겼다. 악!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세상에는 두 가지 소리만 남았다. 짧은 숨소리, 그리고 관절이 잠기는 마찰음. 실시간으로 이를 지켜본 시청자들은 믿을 수 없었다. 두 번째 청년이 옆구리를 노렸다. 박영수의 발이 반발 자세로 반바퀴 미끄러지고 팔꿈치가 상대의 흉골을 살짝 쳐서 숨을 빼앗았다. 컵! 두 번째 청년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세 번째 청년이 발로 찼다. 박영수는 한 발로 뒤축을 축으로 삼아 원을 그리며 복사뼈로 상대의 정강이를 쳤다. 무릎이 풀리고 헬멧이 벽을 스쳤다. 세 사람이 전부 단 3번의 동작 끝에 바닥을 만졌다. 라디오는 여전히 옛 가요를 틀고 있었지만
골목의 공기는 완전히 다른 노래를 듣고 있었다. 주민들의 탄성이 골목에 울려 퍼졌고 꽃가게 아주머니의 두 손이 화분 위에서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박영수가 그 떨림을 흘깃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에게도 그녀에게도 골목 전체에도 낮게 말해주는 것 같았다. 실시간 스트리밍을 보던 시청자들은 댓글창에 경악을 쏟아냈다. 이게 뭔 일이야? CGI인가? 미쳤다 같은 반응들이 폭주했다. 셔츠 소매가 젖혀지며 손목에 오래된 군번줄 자국이 비쳤다. 주민 중 한 명이 낮게 중얼거렸다. 저거 군번줄 흔적 아니야? 다른 사람이 덧붙였다. 특전사 전설 그림자 여우 몇 년 전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이때 골목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몇 년 전 신문 기사 하나가 떠올랐다. 전설의 특수부대원 조용한 은퇴 후 평범한 삶 선택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코드명 그림자 여우. 80년대와 90년대 특수부대에서 활약했던 전설적인 인물. 수많은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지만 정작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가 바로 박영수였던 것이다. 마지막 청년이 허세를 부리며 달려들었다. 이게 뭔 개소리야? 하지만 박영수는 그를 바닥으로 살짝 눕히듯 제압하고 숨 넘어가기 직전의 선에서 정확히 힘을 거두었다. 과잉이 아닌 제압, 폭력이 아닌 중지, 훈련된 사람만이 아는 정확한 선이었다. 꽃가게 아주머니의 눈빛이 바뀌었다. 공포가 천천히 안도와 경외로 자리를 바꾸었다. 그녀는 가게 문턱에 기대어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정말 다친 데는 없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도가 섞여 있었다. 없습니다. 박영수의 대답은 간결했다. 이때 실시간 스트리밍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댓글창은 완전히 뒤바뀐 분위기였다. 이게 진짜 특수부대 출신이구나. 정확히 선 지키는 제압 기술 미쳤다. 저 청년들 완전 자업자득 할아버지 존경합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파란 불빛이 골목벽을 타고 미끄러져 들어왔다. 경찰이 뛰어들어 청년들을 제압하며 상황을 파악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경찰관이 물었다. 박영수는 과장 없는 문장으로만 정리했다. 깽판, 폭행 시도, 미성년자 밀침. 저는 방어와 제지. 꽃가게 아주머니와 주민들이 한꺼번에 증언을 덧댔다. 카메라 켜고 일부러 시비 걸었어요. 아이를 밀쳤습니다. 화분을 차려 했고 계산대도 발로 찼어요. 청년들은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았다. 우린 장난이었는데. 그 말에 골목이 조용해졌다. 어떤 중년 남자가 낮게 말했다. 남의 부모, 남의 할아버지, 남의 아이에게 장난이란 말 하지 마라. 수갑이 채워지고 오토바이가 밀려나갔다. 라디오가 끊겼다가 다시 켜졌다. 꽃가게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물었다. 손 괜찮으세요? 박영수가 지시겨진 동전통을 주워 담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괜찮다는 말보다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감사, 안도, 그리고 아주 미세한 머뭇거림까지. 그날 밤 영상이 SNS를 타고 번졌다. 묻지마 관광 갔다가 역관광. 노인은 사실 특수부대 전설, 진짜 영웅은 이렇게 조용하다는 제목들로 각종 플랫폼을 휩쓸었다. 댓글들이 폭주했다. 진짜 영웅은 이렇게 조용하다. 정확히 선을 지키는 제압, 소름 돋는다. 꽃가게 아주머니 표정 순간 움찔했다가 안도하는 거, 그 장면에서 울컥했다. 이런 분이 우리 동네에도 계셨으면. 다음날 아침 지역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다. 묻지마 관광을 하던 청년들이 70대 노인에게 제압당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노인은 과거 특수부대 출신으로 밝혀져 구멍가게 앞에는 작은 편지들과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박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저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안전해졌어요. 라는 메시지들이었다. 초등학생 둘이 장난스럽게 경례를 붙였다. 박영수는 웃으며 손을 들어 보였다. 얘들아, 경례는 안 해도 돼. 그냥 인사만 하자. 맞은편 꽃가게 문이 열리고 아주머니가 조용히 다가왔다. 아침 일찍 죄송해요.
어제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못해서요. 그녀가 내민 작은 종이봉투에는 잘라놓은 장미 몇 송이와 따뜻한 차 티백이 들어있었다. 혼자 계신 것 같아서 꽃향기라도 곁에 두시라고요. 박영수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다. 전장에서는 배우지 못한 종류의 온기였다. 고맙습니다. 가게가 환해지겠네요. 온라인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졌다. 군사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박영수의 기술을 분석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저 관절기는 확실히 군 특수부대에서 배우는 기술이다. 과잉 진압하지 않고 정확히 선에서 멈추는 게 진짜 프로다. 일반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반응이었다.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게 멋있다. 꽃가게 아주머니 지키려는 모습이 진짜 감동적이었음. 팔짱 공동체의 변화. 며칠이 흘렀다. 긴장했던 골목은 다시 일상을 되찾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구경만 했던 이웃 둘이 찾아와 고개를 숙였다. 그날 아무것도 못해서 부끄럽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다. 박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두려움은 누구나 느낍니다. 중요한 건 다시 같은 일이 와도 피해를 막는 쪽으로 한 걸음을 내딛겠다는 마음입니다. 그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다짐의 문장으로 골목에 남았다. 꽃가게 아주머니가 화분을 옮기려다 또다시 힘들어하자 이번엔 주민 두어 명이 먼저 달려와 도와주었다. 아주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건 같이 하는 게 좋죠. 서툰 손놀림이지만 마음만은 정확히 서 있었다.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창틀 위에 작은 쪽지를 붙였다. 함께 옮기면 덜 무겁습니다. 구멍가게는 여느 때처럼 분주했다. 아이가 쭈뼛대며 말했다. 아저씨, 그날 멋있었어요. 박영수는 과자를 하나 더 얹어주며 말했다. 너도 친구들 챙겨라. 큰 소리보다 먼저 손 내미는 게 더 강한 거다. 아이가 밝게 웃으며 뛰어나갔다. 그 모습을 보며 박영수도 미소를 지었다. 골목 전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서로를 더 챙기고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한 사람의 용기가 전체 공동체를 바꾼 것이었다. 저녁 무렵 꽃가게 아주머니가 작은 주전자에 끓인 국화차를 들고 구멍가게로 걸어왔다. 잠깐 쉬어요. 오늘 햇살이 좋아서 그런지 손님이 많았네요. 박영수는 가게 문턱에 걸터 앉았다. 국화향이 잔에 퍼지고 라디오에서는 옛 노래가 가볍게 흘러나왔다. 둘은 별말 없이 찻잔을 들었다. 한 모금 또 한 모금. 말보다 향이, 질문보다 침묵이 사이를 채웠다. 아저씨는 혼자세요?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손주랑 지내는 시간 빼고는요. 박영수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꽃이랑 함께 지내죠.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스쳤다. 둘이 동시에 웃었다. 나이든 어른들의 소박한 유머 감각이었다. 박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게 닫는 시간, 무거운 건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라디오 선곡을 도와드릴게요. 가끔은 요즘 노래도 들어야죠. 아주머니의 제안에 박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국화차 김이 올라가며 골목 가로등 불빛 속으로 사라졌다. 크지 않은 약속이었지만 충분히 따뜻한 약속이었다.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폭행과 손괴, 미성년자 대상 위협으로 청년 셋은 정식 송치될 예정이었다. 영상과 증언이 명확했고 가해자 측의 장난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 더 불릴 일 있으면 연락주세요. 박영수가 경찰에게 담담히 말했다. 경찰서 문 밖으로 나오는 길에 꽃가게 아주머니가 서 있었다. 같이 점심 어떠세요? 그녀의 제안에 박영수는 잠깐 놀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요. 작은 분식집에서 김치볶음밥 2그릇을 앞에 두고 앉았다. 수저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음식보다 풍경이, 맛보다 온기가 먼저 배부른 식사였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아주머니가 물었다. 아저씨는 왜 그렇게 정확하게 멈출 줄 아세요? 박영수는 잠시 생각하다 짧게 웃었다. 지켜야 할 것이 많을수록 선을 지켜야 하거든요.
그 말에 아주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날 안심했나 봐요. 해가 저물고 골목은 다시 불빛과 그림자가 반씩 섞였다. 구멍가게 진열대 한편에는 꽃가게 아주머니가 건넨 장미가 작은 유리병에 꽂혀 있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 위로 박영수의 생각이 스며들었다. 진짜 강함은 겉모습에서 나오지 않는다. 가족과 이웃을 지키겠다는 마음, 그리고 선을 지키는 절제에서 나온다. 우리가 서로를 조금씩 들어주면 무게는 반드시 가벼워진다. 골목을 바라보며 박영수는 미소 지었다. 구멍가게와 꽃가게, 두 개의 작은 불빛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가고 어른들이 인사를 건넸다. 골목은 예전보다 조금 더 밝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단순한 구멍가게 주인이었다. 과거를 숨기고 조용히 살아가는 노인이었다. 하지만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꿨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나선 용기가 동네 전체를 변화시켰고 그 자신에게도 새로운 관계를 가져다 주었다. 꽃가게 아주머니는 매일 저녁 국화차를 끓여 가져왔고 박영수는 그녀의 무거운 화분들을 옮겨주었다. 주민들은 서로를 더 챙기게 되었고 아이들은 더 밝게 웃었다. 몇 달이 지난 후 그 골목에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다. 영웅 골목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관광객들이 찾아와 박영수의 구멍가게를 구경하기도 했지만 그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유지했다. 그날의 일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박영수는 인터뷰에서 담담하게 말했다. 다만 선택의 문제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이 만들어낸 파급 효과는 특별했다. 동네 주민들은 더 끈끈해졌고 청소년들은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그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회자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꽃가게 봄정원도 예전보다 손님이 늘었다. 사람들은 꽃을 사면서 그날의 이야기를 들었고 아주머니는 박영수와 함께 보낸 시간들을 소중히 여겼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이 골목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골목을 비춰주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바뀐 것 말이에요. 아주머니가 물었다. 박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평범함 속에 숨어 있는 것보다 필요한 때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다가와 주신 거예요? 아주머니의 질문에 박영수가 빙그레 웃었다.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니까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라디오에서는 새로운 노래가 흘러나왔고 꽃향기가 밤바람을 타고 번져나갔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액션 영화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 중에도 정말 필요한 순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용기가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박영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지만 그가 심어놓은 용기의 씨앗은 골목 곳곳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한 사람의 선택이 공동체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진정한 강함은 타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사람들은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것도 함께 배울 수 있었다. 골목의 전설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작은 구멍가게와 꽃가게 사이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짜 영웅들의 이야기가 계속 써져가고 있는 것이다.